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 단 2일 만에 10점 이상 높이는 방법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약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내가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저 시간이 약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단 2일 만에 청약 가점을 10점 가까이 높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인데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청약제도상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이렇게 총 3개의 항목에 대해서 총점으로 점수를 결정하는데요. 무주택기간은 무주택 상태가 된 그 순간부터 2점을 얻을 수 있고, 1년 단위로 2점씩에서 15년 이상이 되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별도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총 가족수에 곱하기 5를 하는 방법을 권하는 편입니다. 나 포함해서 총 가족이 4명이면 20점이 되는 것이죠. 부양가족수는 나를 제외하고 6명 이상이 되면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가입하자마자 1점을 얻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그리고 1년 단위로 1점씩에서 15년 이상이 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려면 결국 가능한 한 빨리 세대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 상태를 만들거나, 결혼을 했다면 자식을 더 낳거나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살던 부모와 세대를 합쳐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 점수를 늘리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몇 년씩 시간이 지나도 증가하는 점수폭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기간에 증가하는 점수폭을 크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청약 가점을 충족하고 청약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청약통장 증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는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고 예치금도 많이 넣어둔 사람이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통장 예치금을 증여하면서 명의도 함께 넘겨주면 이전 명의자가 갖고 있던 통장 가점을 새로운 명의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예를 들어서 체감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통장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5년이니까 가입기간 5에서 6년 사이에 들어가서 점수는 7점이 됩니다. 만점이 17점인데 7점이면 사실상 조금 아쉬운 점수죠. 그런데 1997년에 이미 가입돼 있던 부모의 통장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니까 점수는 17점 만점이 됩니다. 은행에서 명의를 변경하고 증여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과 2일 만에 가점 1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통장 증여는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증여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내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증여는 연인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처럼 배우자나 나의 직계 좀비 속이 아닌 관계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이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증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모든 청약통장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통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사실상 이 경우는 증여보다는 상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통장 종류와 가입기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지된 청약저축,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만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적용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청약통장을 증여받아서 점수를 대폭 늘리려면 결국 최소한 10몇 년 이상은 되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기간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았을 때 명의 변경만 한다고 모두 끝난 것일까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가는 청약통장 증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증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명의 변경과 예치금을 증여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야 합니다. 즉, 세대주를 증여받는 사람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미 부모와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청약통장 증여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여전히 다른 주택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면서 증여가 가능하고, 반대로 아들이 전출을 나가면 통장 증여가 안됩니다. 이유는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서로 따로 살던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주택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합가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기존 가입자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합가와 함께 세대주도 아들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기존 가입자는 전입과 동시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 명의만 바꾸면 증여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증여를 받는 통장보다 이전에 갖고 있던 통장이 조건이 더 좋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해지를 한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더 좋겠죠.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증여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을 받습니다. 공공분양은 예치금 액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죠. 청약통장도 증여라는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겁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보시죠. 청약통장 증여는 직계 존비속끼리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볼 필요 없고 빨간 박스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20년을 넣어도 2,400만원이죠. 설령 30년을 넣어도 3,600만원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로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넘기가 힘들고 설령 통장을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는 없거나 부담이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약 인기가 높은 시기가 앞으로 또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청약의 열기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수단에 비해서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파괴효과가 훨씬 크다는 뜻이 됩니다. 청약 인기가 높은 만큼 효과적인 당첨 전략이 필요하고 청약통장 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부디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